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상 허리 통증을 피할 수 없다 그럽니다. 사실상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MRI 검사 이후에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 디스크 환자분의 진정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2%에서 5%를 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이라는 치료를 권유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술 안 하는 게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하다 보면 수술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다. 나이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술을 하는 게 결과가 좋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이 수술을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맞지만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 환자분이라면 이 말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술을 하고 나면 그래도 모든 게 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수술은 하루에 끝나더라도 막상 재활과 회복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또 수술하시는 환자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수술이 끝나도 여전히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가시고 진통제며 주사에 의존하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셨었을 겁니다. 늘어나는 척추 수술의 만큼 역시 늘어나 보이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말에 다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스크나 협착과 같은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수술 전보다도 여러가지 또 다른 증상과 함께 후유증이 남는 증상을 바로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환자분이 전체 수술 환자분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술하시고 9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허리 수술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꼭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우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 경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발목, 발, 다리 쪽에 마비감이 드실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 디스크 하면 4번, 5번 디스크 손상을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척추뼈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 뼈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우리 척추뼈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4번, 5번에 있는 디스크들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4, 5번에 디스크 손상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저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과 저림을 넘어서서 마비감이 든다는 뜻은 그 눌리고 있는 신경이 이제 그야말로 신경들이 점점점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비감이나 불편함, 무력감은 그 이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술을 선택하셔야 되는 두 번째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저림이 너무 심해서 열심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시술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침치료와 같은 한방치료가 되었을 수도 있고 도수치료 같은 수기치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히려 악화되었을 때, 회복되는 느낌이 없이 지속 악화될 때는 우리가 역시 수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가 아니라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치료를 받기 전에, 비수술 치료를 받기 전에 증상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증상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디스크 내부적인 파열적인 손상이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을 극도로 방해할 때는 역시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선택하셔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소변 장애가 동반될 때입니다. 우리가 디스크라는 것이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탈출이 돼서 밀려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밀려 나왔을 때는 왼쪽 골반, 다리 방향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느껴질 거고요. 오른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오른쪽 골반, 다리 방향으로 저림과 통증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으시고요. 그런데 디스크라는 부위가 가운데로 밀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로 밀려 나오게 되면 바로 이 부위에 성신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성신경이 대변, 소변, 성생활을 다 관장하는, 맡아서 도맡아 하는 바로 신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 장애까지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성신경 쪽까지도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보다도 더욱더 응급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대소변 장애가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전체 허리 디스크 환자분의 불과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수술은 오히려 허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될 때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이 무조건 좋은 것도, 그렇다고 수술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